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씩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격리됐잖아요. 그리고 불통이란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갑질이란 사회가 나왔고, 그만큼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리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림 표현해 볼까요? 이게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 막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격리된 막. 막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 불통이란 말이에요. 소통하지 않고 불통하고 코로나고, 그렇다 보면 공통화되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공통 불공통화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제 생각이, 기준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죠.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대로 사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 이 옳다는 기준이 각자만 틀릴 거라고. 틀린다. 이것이 사람과 또 틀리는 거죠. 틀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만나서 공감하고 또 의견을 일치하는 경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 만약에 말이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이면 2인은 대체적으로 부부잖아요. 이 부부 사이에도 오름의 기준은 틀립니다. 오름의 기준이 틀려.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오름 기준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인과 젊음의 오름의 기준이 틀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기준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분쟁이 터졌을 때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름의 기준이 틀림으로써 오름의 기준이 틀려서 싸움이 발생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차이. 이 차이도 있죠. 사람과 사람의 차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람과 사람의 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 생각의 차이. 또 다시 말하면 철학의 차이. 또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 차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61살인데요. 61살까지 살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옳다는 생각이 다르다는 건 뭐냐 하면 다 잡음입니다. 시끄러움이에요. 시끄러움. 모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즐거워야 되겠는데,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나 혼자는 즐겁으니까 즐겁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가족이죠. 아내와 자식들과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아내도 즐거워야 되고, 자식도 즐거워야 되고, 나도 즐거워야 되는 이 공통적인 것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있어서 고스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스톱. 이게 각자 생각이 달라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고스톱을 치면 호흡 있잖아요. 그리고 긴장감도 있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나름대로 호흡을 공유하고 있어야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고스톱 하면 노름이죠. 노름빛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래서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스톱 놀이는 너무 진보하다 해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기 빠른 컴퓨터 게임 하자는 사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의 차이는 이 사람의 차이는 바로 지식의 차이도 연결됩니다. 지식의 차이. 또 사람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또 사람의 차이는 깊이의 차이입니다. 또 사람의 차이는 높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식의 차이. 고지식은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기준이죠. 많이 알지 못한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 기준은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옳고 그름의 사람마다 옳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사람마다 행동이 다르다는 것. 행동이 다르다. 행동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그 행동을 이 사람마다 옳은 기준이 다른 이 기준을 어디에 맡을 것인가? 최고의 깨달은 사람 수준에 맡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맡을 것인가?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옳음의 기준인데, 이 옳음의 기준이 최고의 지식의 기준 쪽에 있다고 하면 이쪽은 선진국이고요. 그 다음에 옳음의 기준이 중간에 있다고 하면 중진국이고요. 밑에 있다고 하면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산업의 발달과 먹고 사는 문제 발달로 선진국, 후진국을 정하는데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옳은 기준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선진국과 중진국, 후진국 나눠집니다. 근데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삶이 고결한가. 이 고결이라는 말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식의, 즉, 옳은 기준에, 옳음의 기준이 높다. 이게 고결함이고요. 옳음의 기준이 낮다. 이게 고결함은 있는데, 뭐죠? 아무튼, 우리 단어에서 옳음의 기준이 낮다 하는 것은 무지하라고 할게요. 무지하다. 무지하다. 이거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사람과 사람이 다 옳음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옳음 기준으로 행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옳은 기준으로 행하고 있어요. 다 옳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옳은 기준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이 옳은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이 팩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이렇게 놓고요. 퀘스천 마크 놓고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주장한 이 삶이 내가 옳다고 주장한 삶이 타인이 수용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옳다고 주장한 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숨긴다. 그리고 숨기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자기는 자기의 옳음을 이야기 안함으로써 어떻게 사요?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타인의 기준에 눈치껏 맞춰서 합니다. 맞춰서 눈치가 있죠. 눈치껏 맞춰서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준입니다. 눈치.
눈치 싸움이라고 그러죠, 눈치. 시청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지금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잘났어.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혹은 나 스스로의 내면의 그 옳은 기준, 옳다 생각하는 이 기준이 한 번도 세상에 표출할 수 없고 그저 눈치만 보다가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녀요. 눈치 보고 살게 되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떠한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적인 참의 기준이 이 정도인데, 나의 삶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문제입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수준의 옳은 기준이야. 옳은 기준이 이 정도고, 또 각자 개인의 오름의 기준이 이 정도예요. 이 차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 차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옳은 사람은 이 옳지 않은 사람의 그 옳은 기준이 낮은 기준에 맞춰갑니다. 낮은 기준에 맞춰요. 이렇게 내려가면 스스로 다시 내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있는 이 FDI라는 말이 있어요.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실상 산업의 기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스필 오브 이펙트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의 선진 어떤 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자, 외국 기업이 이렇게 국내에다 공장을 지으면 우리나라 기업은 물건을 팔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외국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것을 지원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감면하든지, 그 다음에 땅값,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데 하면 투자 유치합니다. 그럴 때 국내 기업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차별하냐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국내 기업 차별한다는 지식도 맞고 외국의 어떤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전략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성장한 과정에서는 이 FDI가 수용되고 법률 체계도 전부 다 오픈 시스템을 만듭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 좋게.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국내 기업이가 같은 차별을 주는 안 된다 생각해서 세제 혜택이든 뭐든 국내 기업도 주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을 또 맞고 외국 투자 유치도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 삶에도 오름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름의 기준이 달라.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제 나이 61살이니까 30살부터 60살까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곳에서 경험을 썼는데, 직장이라는 곳이죠. 직장이라는 곳은 매우 어떠한 각 개개인의 생존이 달려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민감하거든요. 막 숨기기도 하고, 막 그곳에 생존하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두가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자기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떠한 편리성을 위해서 나를 밟더라고요. 전 다 밟혀줬는데, 누군가가 밟혀준 사람이 있어야만이 누군가 또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밟혀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승진한 사람과 승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승진 못한 사람은 그때의 어떠한 생각, 오름의 기준을 가져갈까요? 승진한 사람은 어떤 오름의 기준을 가져갈 그런 문제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남자 여자 기준에서 남자라는 것과 여자라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여자는 여자로서 다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 한다. 이 남자는 남자로서 다 한다고 그래요. 다 한다고 주장해요. 그럼 남자의 기준으로서 여자는 남자가 옳다는 기준의 여자와 여자가 옳다고 생각한 남자는 다릅니다. 여자의 오름의 기준과 남자의 오름의 기준이 달라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데, 남자 여자와 오름 기준이 다른데 묘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합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한다는 사실은 기준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름의 기준이 같다. 오름의 기준이 같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자 여자하고의 오름의 기준은요 다릅니다. 남자의 오름은 그래요. 무거운 것을 내가 듣고 가는 것이 남자의 어떤 일입니다. 여자는 무거운 걸 두고 가지 못해요. 그 대신 여자의 일이 있어요. 무거운 거 듣고 가지 못하지만 여자의 참은 소소한 일을 자기가 다 한다고 이야기해요. 참이. 소소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는 무거운 질만 갖다 놓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 소소한 일을 하는데 여자의 불만입니다. 여자의 오름의 기준의 차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오름의 기준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는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전 퇴직하면서 공직사망선언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마지막 직장생활 할 때, 물론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품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품어주자. 옳다고 생각한 기준이 높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 기준이 낮은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이게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눈치와 품어줌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만약에 품어주는 사람이 품어주지 않으면 이 사이는 참 돌아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품어주는 것은 우리란 개념과 이 정의란 개념을 품어줬어요. 그런데 이 품어주는 게 뭐냐면 덕이에요, 덕. 이 덕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품어주는 사람이. 왜 없냐면 지금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게 있잖아요, 이 격이 있죠, 이거 칸막이가 쫙 됐어요. 그러니까 각자예요. 각자. 이게 뭐가 있었어요? 각자. 이 도가 이거예요, 사실은. 도생이. 잘 모르지만 우리 사회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생겼어. 개별적으로 살아남는 거. 이 각자 도생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지만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각자 살아남는 것은 사회생활이든 눈치든 뭐를 통해 살아남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부부는 한 쌍의 부부는 각자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야 돼요. 함께. 이 부부는. 그렇다 보면 누군가는 품어줘야 돼. 만약에 이 부부로 살면서 누군가 품어주지 않으면, 품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버릇 없고, 그리고 그 낮은 옳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소위 어떤 고상한 사람의 많은 도전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이 품어주는 게 뭐예요? 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내 짝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부 중에 누군가 품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둘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부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사람의 차이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떠오를 때는 그거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옳다고 생각한 기준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이 가끔은 옳다고 생각한 기준이 다른, 혹은 더 높거나 혹은 낮은 사람에게는 버릇이 없고, 높은 사람이 그 행동을 느꼈을 때는 버릇이 없는 행동이고, 또 낮은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짜증나게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옳은 기준은 어딜까요? 우리의 옳음의 기준. 전체적 옳음의 기준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옳음입니다. 이 시작하는 곳은 뭐예요? 이곳은 옳습니다. 옳다. 그리고 무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 무등산도 있어요. 무등산. 왜 무등산이 있을까요? 바로 이 시작하는 거 있어요. 시작은 뭔데, 옳음의 기준은 뭘까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이 창조적 지식, 이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 이것이 공통적인 옳음의 기준입니다. 옳음. 우리가 이 옳음의 기준은 유교에 그게 있습니다. 4단 7정이라고. 4단 7정. 이게 유교에 있어요. 12지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이왕을 기준으로 한 많은 유교의 학자들은 이 옳음의 기준을 얼마나 시작점, 얼마나 무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한가, 청정한가, 고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옳음의 기준은 내면이 텅 비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두가 공감하는 옳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는 무슨 위대한 게 아니라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상식.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옳은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되고,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